네, 간소한 박수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출발하는 공래팬 깜짝 초대석. 예, 오랜만에 진행을 해드리는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 저희를 오래 보신 분들은 꽤나 나이 든 분이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주셨어요. 아마 네 번째 출연이죠. 예,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간 우르미언누입니다. 우르미언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양한 캐릭터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모임의 장으로서 모임 운영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모임 이름이 팔레트예요. 네. 예, 팔레트인데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팔레트는 부산에서 처음 만들었던 영화 모임인데요. 제가 혼자 영화를 보다가 뭔가 하나 영화를 보면은 자꾸 잊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 있던 그 우피님이랑 제가 소공녀라는 영화를 집에서 혼자 맞아요. 보다가 우피님한테 막 이 영화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부분이 너무 막 매력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필 또 그 영화가 우피님의 인생 영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우피님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으로 그 영화를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주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좀 막 밤 늦게까지 막 얘기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되게 즐거웠고 이거를 뭔가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획을 자자자자 모임을 해놓고 구상을 해가지고 그러고 다음날 출근해서 막 어떻게 포스트 만들지 막 이런 거 다 짜가지고 그 시간 짬내가지고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서 그냥 공지를 때렸어요. 역시 속전속결로 해야지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해칙 같은 거 다 짜고 그래서 갑자기 부산 팔레트 영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계정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모임이 진행되었어요. 그것이 바야흐로 2020년 5월쯤인가요? 와 진짜 4월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4월 11일이고 네, 그렇죠. 첫 모임이 시작된 게 첫 모임이 2020년 4월 11일. 2020년 4월 11일. 그 사람 모이기 힘든 시기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엄청 막 가지고 오고 그렇게 만났어요. 네. 이제 까마득한데 이제 코로나 원년의 초기였습니다. 그때가. 맞아요. 진짜 심할 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모임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만들게 계기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좀 뭐랄까 모임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막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어떤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 앞에도 있으셨는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살면서 뭔가 감투를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보다는 내가 이거 만들어야지 이런 약간 주체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번에도 사실 그 회사에서 갑자기 그 동호회를 옛날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재택도 많이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동호회를 다시 사내 동호회를 다시 이제 활성화. 활성화 시킨다고 하길래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동아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을 다양한 모았어요. 걸 배우나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동아리가 굉장히 치사한 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원하는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참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저는 사실 그 이제 계속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하지? 안 힘든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일단 팔레트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맞아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솔직하게는 제가 서울로 이직하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모임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 광고 아카데미 이런 거 한다고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 이 팔레트 모임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무조건 내려왔어요. 그래서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다 참여하고 끝까지 약간 책임을 지고자 했는데 저도 뭐 이직을 하고 지금 그 부산 팔레트에 계셨던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서울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또 뭐 갑자기 취업을 하시거나 뭐 결혼을 하시거나 뭐 이제 신비한의 변화가 생기면서 다들 이제 오래 이 모임을 지속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위치로 가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생겼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멤버들이 대부분이 아직 학생이거나 네, 사회 학생이 초년생 많았어요. 정도. 예. 그랬을 텐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들 이도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바뀌니까요. 그렇게 된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서울에서 네.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됐나? 2년 반 정도 됐나? 제 기억은 그런데. 네. 네. 서울은 여기 있다. 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팔레트를 치시면 보라색 팔레트 모양의 계정이 있습니다. 네. 팔레트 무비라고 있어요. 2021년. 22년. 네, 21년에 이제 서울을 네. 만들기 시작했죠. 팔레트 맞아요. 인 서울.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몇 분 정도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처음 부산에서 시작할 때는 한 8명 정도였는데 8명으로 출발해서 네, 제가 10명 이하로 소수정예로 모임을 쭉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네네. 소수로 운영했는데 네네. 모임이 계속 어쨌든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 항상 그 정해진 인원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5명 이상. 8명인데 이제 시간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확장시켜서 서울은 또 막 사람도 더 그렇죠. 많아가지고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모임을 진행해보자. 그럼 나한테도 발전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도 더 좋을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뭔가 소수일 때 또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 다양한 그렇죠. 시선. 예, 맨날 똑같은 사람들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맞아요.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하시는 분들 거의 최대한 다 뽑으려고 했어가지고 이번에 17명이 됐어요. 네. 맞네요. 17명.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인원 중에 지금이 제일 많은 거죠? 네, 지금이 역대. 네,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 네, 같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이 팔레트 모임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뭐 회칙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뭐 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팔레트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이 없어요. 다들 직장인이고. 그쵸? 그래서 보통 그 처음에 팔레트를 지원할 때 인생 영화를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임을 할 때 그 사람 차례를 이렇게 들어온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영화 했던 거 하나랑 그리고 거기에 약간 인라인하게 떨어지는 영화 하나. 근데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한 주제로 묶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겨울 약간 이런 테마로 이터널 선샤인을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라서 꼽았었고 여기서 연결돼서 유니에게라는 그 막 완전 겨울 배경의 작품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두 개 엮어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이긴 한데 영화를 2개씩 보통 진행하고 있고 서로 모이면은 각자 최근에 봤던 콘텐츠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넷플릭스도 괜찮고 그냥 TV, 영화 뭐 모든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막 영화 같은 거 추천도 받고 스포는 금지. 스포 금지.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최자가 이번 모임 영화 선정 계기를 말해주고 그러면 그 영화를 순서대로 뭐 이 영화는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의견을 얘기하고 덧붙여서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주최자가 이 영화를 보고 뭔가 질문거리를 준비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 누구였다면 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거리를 준비해 와서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필수 코스. 필수 꼭 코스. 사진을 찍고 그렇죠. 사진 중요하죠. 인스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인스타 개인 인증샷. 계정에도 올려야 된다. 그 팔레트 공식 계정에 이제, 항상 아카이빙을 해놓고 그쵸. 어떤 모임을 맞아요. 했는지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희 콘텐츠 이런 그 필라 이런 디자인도 다 저희 콘텐츠 디자이너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알록달록 이렇게 올려줍니다. 맞아요. 그러면 모임이 끝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모여서 최근에 본 콘텐츠들을 간단하게 뭐 근황 토크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이렇게 이번 모임의 계기 뭐 선정 계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토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스타그램에다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공월 FM의 한 25% 정도가 그래도 서울권에 계시거든요. 그 시청자들의 그 나이 지역을 보면 그래서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팔레트 다시 무비인가요? 언더바 무비 들어가셔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모의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옆에서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그냥 일반 취미로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네, 본인 에너지도 많이 소진이 되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요런저런 이제 뭐 스크래치도 나고 네, 그런 게 생기는데 조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좀 하면서 힘들었던 점. 네. 네. 뭐 배운 것도 물론 많겠죠. 네. 네, 생각보다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를 되게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하면서 재밌었고 그쵸. 또 운 좋게도 제가 되게 인복이 많아가지고 부산 팔레트도 정말 한 명 한 명이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 모임에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뭐 서로 막 감정 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서울도 아직 뭐 운영을 많이 안 해서 이제 크게 없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건 시간 조율하는 거. 어쨌든 그렇죠. 일정 맞추는 게 네, 힘들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뭐 보통 지금은 뭐 두 번째 주 뭐 그렇죠. 토요일 정해놓고 딱. 네 번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월마다 그렇게 정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뭐 갑자기 뭐 회사 일이 생겼다. 아하. 주말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뭐 여행을 가게 됐다. 이러면 또 못 가잖아요. 아하. 그러면 또 한두 명씩 빠지다 네네. 보면 또 이 17명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죠. 6명 보는 이하로 사람들만 있고. 네. 네, 또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뽑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시작할 때 코로나가 진짜 심했어요. 그쵸.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4인 제한이라는 네. 참 어이없는 예전에는- 지금 생각하면 아니 네. 진짜 모임을 못하게 한 적도 있어서 부산에서는 너무 그게 심했어서 네네. 막 온라인으로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막 줌 같은 걸로 음. 막 진행했었고 그때가 많이 어려웠고 또 서울에서도 그때 당시에 또 확 또 커졌을 때가 그쵸, 있거든요. 예. 옛날에.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8명이 모였었는데 그때 4명씩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4명 맞아, 테이블을 맞아요. 따로 맞아. 앉아서 그런 천극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네, 같은 카페인데 네. 한 맞아요, 층에 맞아요. 맨 끝과 끝자리 맞아요. 이렇게 앉았고 예, 모르는 척 해야 돼. 네, 맞아. 눈치 일행이면 눈치껏.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만 그냥 맞아요. 인사하고 갔는데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맞아요. 같이 못해서. 그래서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런 상황이. 맞아요. 그런 뭐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 주는 좀 힘든 점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서울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17명을 덜컥 뽑아놓고 모임을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썼죠. 그때 당시에 또 게더타운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게더타운에 다 같이 이렇게 캐릭터별로 둘러 앉아가지고 또 한 명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막 이렇게 이모티콘 놔두고 막 같이 게더타운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 시작이 되게 온라인으로 첫 OT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어렵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수월하게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은 그냥 주최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랑 장소를 정하면 그러면 이제 인원이 조금 생겼으니까 대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네. 뭐 전화를 해서 예약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6명 이하 정도로 모여요. 그러면은 예약 안 해도 되겠다. 이러고 그냥 일찍 가서 앉아 있거나 그냥 공간이 그냥. 원래 넓은 카페로 가거나. 맞아.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대관비 내고 이런 적은 아직 없는데 네네. 모임이 수월해요. 그냥 친구들 그쵸? 약속 나가지고 맞아요. 주말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맞아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집에 가고 맞아요. 이렇게. 그 정도의 좀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임을 만든 사람으로서 약간 네. 몇 명 정도가 베스트 같아요. 딱 모임을 했을 때 모이는 인원이 뭐 6명, 뭐 5명. 또 너무 많으면 사실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 소수정예로 간 것도 뭔가 저는 이 모임 하나하나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뭔가 오래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저는 뭔가 되게 유의미한 네네네. 가치를 찾는 사람인데 오래 하려면 이 멤버들이 크게 변동이 없이 쭉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운영자 기준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어쨌든 모임이 이렇게 지속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인원이 뭐 바뀌더라도. 그래서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뭔가 괜찮은 인원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17명 뽑아놓고 아니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총원은 17명인데 이제 그날 모임의 적정 인원.
네.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아 진짜요? 저는 그 사람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드릉드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슈퍼 E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 에너지도 충전이 그쵸, 되는. 엄청 설레죠. 네. 나의 무대죠. 너무 신나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말을 다 시키는 게 너무 짜릿해. 본인은 다다익선이다. 네, 저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이 성향이 진짜 다른 게 있구나. 예, 저는 사적 모임을 하면 5명 이상도 잘 안 만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많아야 저 포함 4명. 그 이상 가면 힘들어가지고. 예. 기가 빨리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은데 에너지가 점점점 이제 흡수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예. 저는 나가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제 드시는 거죠. 제가 이게 우피 네. PD님. 네, 아무튼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모이는 사람은.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뭐 하면서 좋은 거나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모임을 기획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뭐 관계를 형성을 시키고 또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뭐 생각 못했던 거를 많이 듣기도 했을 건데 좀 생각에 남는 정말 좋거나 배우거나 아니면 달라진 점 모임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체적으로 이런 모임을 그러니까 주체자가 돼서 운영자가 돼서 진행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노크라는 책 동아리도 임원 중 그냥 멤버 중 한 명이었고 어떤 모임에 가도 그냥 뭐 집행부 이런 거는 단체로 하니까 그런 거는 막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아예 터져지고 기둥 짓고 이런 건 안 해본 거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공사까지 한 건 내가 처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관리만 한 거지. 맞아요. 관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집도 A부터 짓고 Z까지 다 한 거죠. 기둥 세우고 막 홍보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좀 확실히 저한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제가 성장을 느끼고 그러니까 소위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죠. 이 단체가. 맞아요. 더 애착이 가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야 될지 계속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낫겠다라는 좀 그런 시각이 좀 더 뭔가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제가 근데 원래 성격이 이렇게 대외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말을 시키고 이런 걸 원래 좀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명에게 몰리지 않게끔. 그쵸. 발언을 잘 분배해줘야죠. 네, 그게 되게 스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다가 말을 안 하면 이렇게 계속 쳐다본다. 그러면 뭐 무슨 누구님은 뭐 적당한 혹시 타이밍에 이제 끊어주고 넘겨주는 그런 맞아요. 스킬들. 그 우피님이 되게 이렇게 라디오 운영하시면서 좀 잘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배워서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는 질문을 뭐 계속 일할 하면서. 때도 되게 도움 될 거고 회사에서. 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 언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영화 이름으로 말하거든요. 막 에스텔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던가 에스텔라님이 그런 의견이 저도 엄청 공감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되게 호명하면서 의견을 수용하고 그쵸.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덧붙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뭔가 맞춰지고 모아지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끔 계속 해주는 게 되게 또 중요한 스킬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하면서 모임을 서로 하면서 계속 그런 공감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막 섞이다 보니까 점점 친밀도도 올라가면서 모임도 더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내 거기 때문에 이 모임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름도 내가 지었지 뭐 이런 로고 이런 것도 내가 만들었지. 거기에서 오는 애착 같은 게 굉장히 크죠 사실. 네, 맞아요. 크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뭐 운영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매니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임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2부가 영화 얘기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약간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뭔가 아직 얘기를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거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갈 계획으로. 네. 저는 일단 팔레트가 왜 팔레트인지 모임 이름 왜 팔레트인가? 네, 그 얘기를 아까 못한 그거 얘기 것 안 같아서. 했군요. 맞아요. 네. 못한 사실 것 같아서. 팔레트라고 하면은 이게 그림 모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 사실 요즘 그림 모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거 읽어드려도 돼요? 네네네. 제가 잘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모두 다 색다른 시선이 있는데 그런 시선들에 색을 입혀봤어요. 멤버들의 다양한 색상을 공유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선의 색이 새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마치 여러 색의 물감을 섞으면 또 다른 색깔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시선이 마치 물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각자만의 색깔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해서 색들을 모아두는 팔레트, 그 조색판을 떠올렸죠. 그렇게 각자의 색깔을 하나씩 담아내어 한 영화의 팔레트만의 색을 간직한 영화가 저희 머리와 마음속에 간직될 것입니다. 그게 흑백이든 컬러든 상관없이요. 좀 잘 쓴 것 같은데. 그 단체를 소개할 때 네. 혹시 한 줄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보고 각자만의 색깔을 나누는 모임, 팔레트. 그렇죠. 네. 영화를 보고 소위 뭐 쓸까죠, 쓸까. 생각이 쓸까 보자. 예. 맞아요. 부산 말로 쓸까. 네. 그런 이제 개념이 될 거고. 네. 뭐 있을까요? 기타 에피소드들?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떠오르는 거는 서울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해야겠죠? 좋네요. 네. 부산에서는 예전에 되게 초창기에 그 라라랜드랑 소금녀라는 영화를 리뷰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라라랜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LA 간판이 있고 그 간판이 이렇게 바로 저희 뒤에 있는 거예요. 모임 얘기하다가. 장소의 뒤편에. 네, 그래서 그때 완전 다 같이 너무 놀래서 그거 사진 찍었던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 서울에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강 가서 한번 모임을 해볼까 해가지고 맥주랑 막 과자 같은 거 사서 피크닉처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영화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영화 관련된 뭐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약간 맥주를 좀 마셨는지 엄청 솔직하게 막 그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좀 사회적인 담론을 또 얘기를 하고. 네, 엄청 막 우리나라는 막 그런 지식이나 교육이 너무 막 문화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무슨 영화를 했길래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진짜 네. 그때 어떤 영화였나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 인생은 아름다워인데. 뭐지? 그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면 그쪽 연기 뭐 노인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벤자민 버튼 얘기하다가 항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임에 대한 팔레트 우리 모임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2부인 좀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 시그널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빰빰. 네, 2부로 인사드립니다. 팔레트 모임의 주인장 우리 우르미온느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로드를 할 때 이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본명으로 해요? 우르미온느라고 해요? 맞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우르미온느라고 소개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닉네임이 따로 있잖아요. 진짜 닉네임 너무 많아가지고 페르소나가 드글드글해서 여기서는 팔레트 엘사입니다. 여기 팔레트 엘사님. 전 엘사. 네, 팔레트 엘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임을 지금까지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4주에 한 번인데 2년 반 3년 가까이 쌓였으니까. 몇 개 정도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세봤는데 한 60개는 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적은 것 같고 막 모임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취소됐던 모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이러고 서울 아까 팔레트 단톡방에 우리 100개 아까 뭐 이거 라디오 나간다고 한번 세봤는데 60 몇 개더라. 우리 100개까지 가자. 이러면서 그런 말도 했었어요. 금방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2개씩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벌써 한 60편 정도의 영화를 이제 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리뷰했던 영화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탑 3 정도 뽑아볼까요? 탑 3? 더 있어요? 한 개만 생각했나? 아니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탑 5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탑 5. 너무 많으면은 이게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좀 정해놓고. 이건 어쨌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렇죠. 엘사님의 뽑는 베스트. 제가 뭔가 이 영화를 만든 계기 중에 하나도 모든 사람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영화만 보잖아요. 장르를.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르의 영화들을 리뷰했을 때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리스트업을 쫙 써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말해볼게요. 5개? 처음에는 쭉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쭉 얘기해주고 그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만 5개? 너무 많은데? 준비를 또 해오셨으니까. 네. 처음에는 일단 그 모아나님이라고 그 더 랍스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뭐 불란서 영화인가요? 이 더 랍스터가 이거 그냥 줄거리인데 연애를 안 하면
호텔에 가둬놓고 그 연애 교육을 시키는 막 그런. 연애를 안 하면 죄를 짓는 세상이군요, 세계관이.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오면 연애를 하면 죽여요. 그래서 완전 극과 극의 그 상황인데 그게 엄청 뭔가 막 잔인하고 되게 불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인 게 많았어서 영화를 진짜 잘 정했다. 너무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새로운 감각들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인상 깊었던 거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그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로. 시. 제목이 시예요. 우리가 읽는 그 진짜 시. 그래서 그때 필 받아서 그때 모임했던 멤버들끼리 같이 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시를 썼더라? 주제가 산이었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즉석에서 10분 만에 각자 써보자 해서 막 썼었는데 다들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때 바넬로피 님이라는 분이랑 테오드르라는 님이랑 칼라일 님이랑 샤페이 님 우피 님이 아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여기 두 분 다 그 노크 분이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다들 완전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모임 이거 무슨 모임일까? 굉장히 인문학적인 사람들이 많네. 그때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모임은 광복절 날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드레스 코드도 말했거든요. 빨간색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근데 막 몇 분은 빨간 바지 입고 오고 했는데 나머지 다 평범하게 왔었는데 진짜 저도 완전 긴 그 한복 치마 같은 빨간색 치마 입고 가고 태극기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때 모임도 너무 인상 깊고 그때 했던 영화들이 이때는 좀 많이 했어요. 동주 밀정, 암살, 스윙키즈 이렇게 해서 다 약간 그런 광복절 테마에 맞는 약간 한국 막 이런 역사 이런 걸로 다 했었는데 이때도 막 약간 일본이 어떻고 우리의 생각 어떻고 우리의 뭐 전쟁이나 역사 이런 거 엄청 막 얘기 많이 했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때 약간 막 얘기하다가 화가 살짝 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갑자기 피가 끓이죠. 얘기하다 보면. 해가지고 그랬던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데 하나는 그 빈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 베를린 천사의 신? 시. 베를린 천사의 시. 그리고 우리의 환대. 버스터 키튼 감독. 근데 이때는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모임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거의 10명 가까이 엄청 많았었고 그리고 이 베를린 천사의 시를 다니엘 님이라는 저희 그 멤버분 한 분이 있는데 인생 영화인데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볼 정도로 진짜 이때까지 본 게 진짜 몇천 번 될 정도로 진짜 자주 보신대요. 그래서 모든 장면의 그런 순서나 어떤 대사를 하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가 되게 어려웠는데 뭔가 여러 번 계속 돌려보면서 이래서 인생 영화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그때 되게 자기가 이제 주체자면 영화에 대한 그런 뭔가 뒷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님이 엄청 자세히 뭐 이 영화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어졌고 막 이렇게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우리는 막 종이 같은 것도 들고 가가지고 막 필기 엄청 하고 막 엄청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막 엄청 필기하고 엄청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그때도 엄청 인상 깊었고 최근에 조금 제가 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는 그 올리 더 브레이브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소방관 파이어맨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 파이어맨에 대한 약간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방관 지인은 없죠? 있나? 근데,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컨택을 많이 하진 않아서 잘 몰랐는데 여기도 이게 실제 실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스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파이어맨들이 맞불 작전이라고 그 불을 나서 찬소를 태워서 그렇죠. 맞아요. 그걸 없애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멋있었고 자기 직업 정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되게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이거를 주최하셨던 도일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28주 후라는 영화도 같이 묶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28주 후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도일인데 거기서도 되게 자기 직업 그런 정신도 투철하고 뭔가 되게 희생하고 막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도 소방관이셔요. 아, 도일님이.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리뷰하실 때 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자신의 그런 직업 신념이 좀 그 교차가 되면서. 네. 저는 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열심히 하고 관여도 높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하려고 이런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존경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영화 진짜 보고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꼭 보세요. 올리 더 브레이브. 올리 더 브레이브. 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널리 알려진 영화들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것이 이 모임의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제목을 처음 들으신 영화들이 많았을 거예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킵해놓고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영화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이제 영화관에 많이 걸리는 영화들 말고는 우리가 발견하기도 어렵거든요. 맞아. 그리고 막 그 각자 취향이 너무 달라서 더 다양한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쵸.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무성 영화? 진짜 옛날 흑백 영화. 무성 영화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대부 아시죠? 가파도. 그 3부짜리 그 하나에 거의 2-3시간짜리 하는 거. 그거를 진짜 다 보고 온 적도 있었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진짜 엄청 긴 영화가 있었거든요. 한 5시간 되나요? 아니 너무 길어요. 하나에 진짜 끝이 안 나는 영화 좀 그것도 진짜 그게 대만 영화였는데 에드워드 양 대만 감독의 에드워드 영화들 중에서 런닝 타임이 긴 영화. 진짜 다 길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다 길구나 스타일이. 소년 살인 사건 이거랑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를 저희 팔레트에서 했었거든요. 하나가 237분. 러닝 타임. 237분이면 4시간이네요. 진짜 길고 이것도 길었다. 173분. 근데 이거 보는데 진짜 막 졸리진 않았어요. 또. 되게 막 이야기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싸서. 이런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영화들도 같이 해줬어서 그쵸?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벌써 한 10편 정도 얘기가 이제 이게 된 것 같은데 영화 이름이 뭐 더 많겠지만 아무튼 좀 잘 체크해 놓으시고 한 번씩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시도 있었고 브레이브 뭐였지? 올리 더 브레이브. 올리 더 브레이브 뭐 있었고 제가 제목이 몇 개는 기억이 안 나네요. 들었는데. 아무튼 천천히 들으시면서 좀 체크해서 영화를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엘사님의 원픽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 영화 원픽? 이 모임을 했던 것 중에서 그럼 제가 했던 건 안 되겠네요. 제가 했던 건 안 되겠네요. 제가 했던 거요? 제가 정했던 영화 말고 아니 되죠. 다른 멤버들이 한 거. 본인이 한 것도 되죠. 그냥 내가 소개한 영화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네네네. 원픽? 전 다 좋았는데요? 하나 꼽을 수가 없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막 약간 팔레트에서 좀 얘기할 만한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위대한 쇼맨이라고 있거든요. 위대한 왜냐면 쇼맨. 부산에서 첫 모임을 위대한 쇼맨으로 했고 그리고 서울 팔레트에서 첫 모임을 되게 웅장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협찬받아서 공간을 아예 대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리뷰를 바로 했었어요. 원래는 각자 보거든요, 영화를. 근데 그때도 제가 뽑기를 준비해 갔는데 이 뽑기에서 뽑힌 영화를 보자 했는데 거기서 또 위대한 쇼맨이 나온 거예요. 원래 부산이랑 겹치게 영화를 선정 안 했는데 이때는 뽑혀가지고 이건 운명이다. 첫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팔레트. 그렇게 해서 그때 했었는데 위대한 쇼맨은 그렇게 2번 봤어도 되게 좋은 영화였고 팔레트에도 좀 의미 있는 영화. 약간 오프닝 영화 같은. 그쵸. 약간 그런 위대하게 열리는 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들 얘기도 조금 해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모임이 사실 뭐 본 모임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번개 모임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파생된 모임들 중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재밌었다. 같이 해봐가지고. 최근에는 기억에 남는 그 모임이 2개 있었는데 그 캔들라이트라고 그 공연을 하는데 그 캔들을 막 엄청 이렇게 켜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갔다 왔길래 너무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저기서 저런 공연을 들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히사이시조 영화 노래를 연주하는 그 피아니스트 이노리님이 오셔가지고 캔들라이트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보에서 막 예약해가지고 저희 인원들 모아서 갔는데 너무 다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제가 막 좋아하는 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건 인생 영화거든요.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또 막
그 인생은 해적목 뭐 이런 것도 쳐주고 토토로 노래도 나오고 포뇨 노래도 나오고 생가칠의 행방불명 언제나 처음처럼 뭐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 되게 황홀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그 맥스 달튼의 영화의 순간이라고 그 어떤 작가 그 전시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영화 전시여가지고 안에 막 우리가 많이 아는 흔히 아는 영화들 작품들을 막 그려놓은 전시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돌면서 이거 무슨 영화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엽서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 타이타닉의 누구누구다. 여기 뭐 이터널 선샤인의 뭐 클레멘타인의 누구다. 이렇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랑 그 비주얼로. 그래서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있었고 다들 영화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막 그런 작품들 막 사진 찍고 마지막에 소품샵에서 굿즈 엄청 사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화와 좀 연결된 어떤 이벤트들이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얘기를 할 게 많아요.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적어주신 순서상의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네, 와우. 일단 2023년 올해의 팔레트 뭐 계획이나 목표나 뭐 이랬으면 좋겠다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채로운 팔레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목표인데 지금 너무 잘 달성했고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캔들라이트나 뭐 맥스 달튼 이런 전시회처럼 영화 관련된 뭔가 다양한 모임을 네, 더 행사들에 많이 같이 가보는 것도 네, 좋겠다.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임도 좋지만 뭐 모임도 조금 변화를 줘서 다른 장소에서 해보거나 네네. 뭐 저희 초대 손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님 한번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 오셨네요. 서울 갈 일이 제가 잘 안 생겨요. 초대 손님이라고 네. 그냥 한번 와서 모임을 같이 해보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이런 영화 관련된 정말 다양한 모임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막 영화 개봉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같이 보러 갈 사람 계속 번개로 근데 최근에 또 슬픈 썰이 하나 있는데 네, 같이 그 에올? 에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가 엄청 네? 그 이슈업이 됐었는데 친구들이 다 인생 영화 됐다 이틀 연달아 봤다 이러길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찾아봤는데 그때 평일이었는데 전국에서 딱 영화관 한 군데에서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무조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단톡방에 그 당일에 갑자기 막 이렇게 전날이랑 하여튼 모아서 4명이 모아졌어요. 근데 전부 다 광고 행사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아니 팔레트 은근 광고인이 좀 비율이 많아요. 나 때문에 그런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4명에서 오늘 아직 그건 없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결론적으로는 3명이 A였는데 3명 다 그건이 생겨서 다 못 가고 그 표 다 취소하고 네? 한 분은 그 아트 분이었는데 일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니야 나 영화 봐야 돼 하고 그분이 겨우 가서 보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 같이 못 가서 전 그날 새벽 2시에 퇴근했어요. 아이고 영화는 무슨 집에도 못 가는데 그니까요. 네. 너무 큰 꿈을 꿨어 그때. 그래서 이건 평일이라서 그렇지 하여튼 뭐 보고 싶은 영화도 주말에 같이 뭐 약속 잡아서 가면은 보러 갈 수 있고 되게 영화라는 그 문화 카테고리를 그쵸? 이 팔레트가 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모임이어서 맞아요. 네 사람들이 다 영화도 뭐 되게 쉽게 즐겨서 즐기는 문화니까. 네. 이 모임들의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 영화라는 그런 매개로 사실 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사실 대단히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네 사실 이게 뭐 사적 모임이잖아요. 네.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어지간한 나라 돈 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와우. 일단은 이렇게 3년 차를 맞이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와우. 네, 잘 없고. 3년이나 됐어요, 진짜. 그렇죠. 3년 차에 접어들어 만 2년이 넘었잖아요. 만 2년 반. 진짜 실감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엘사님이 스스로 그런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에 좀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게 또 모임을 즐겁게 운영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있고 3주년 때 한번 네. 오시죠 서울. 3주년 때 여름에 네. 팔레트를 함께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투척을 했죠. 네. 저를 불지펴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항상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세요 맞습니다. 진짜. 네. 약속하세요 빨리 이 마이크에 대고.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오기로. 네, 하겠습니다. 아싸. 네. 모임 날짜를 알려주시면 네. 제가 보고 사실 가려면은 고르세요.
가려면은 1월이나 2월 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 그때가 제가 운신이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하여튼 뭐 2월 모임 날짜가 혹시 나오시면 얘기해 주시면 아, 제가 보고 그냥 뭐 그 너무 동네에 있는 좋죠. 친구들도 만날 겸 한번 가보든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2월 지나면 제가 시간 없어서 못 가거든요. 아, 바빠 네. 바빠. 너무 네. 바빠.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팔레트 무비 영화 모임의 엘사님, 네. 운영자 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창업주, 창조주, 네, 그냥 조물주 같아. 네, 그쵸 모시고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이제 저희 공을 FM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팔레트인으로서 네,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는지 짧은 소감을 또 들어보고 또 뭐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또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우피님이 하시는 01 FM의 최다 출연자로서 생각보다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막 엄청 긴장되는데 오자마자 마이크 테스트 말해서 긴장감도 없고 되게 뭔가 오랜만에 또 뵈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했고 팔레트라는 영화를 사람들이랑 그냥 좋은 시선을 나눠야겠다라고 그냥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 운영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속성을 부여해서 계속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되게 뿌듯하네요. 스스로한테 쓰담쓰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한 1, 2년째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그 나영석 PD님께서 옛날에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는데 최근에는 뭔가 오래 지속적으로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뭐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살면서 느끼니까. 운영 꾸준하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좌우명도 그걸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처럼이 제 좌우명이거든요. 근데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저도 뭔가 모든 일에서 지속성을 좀 부여하고 싶어요. 뭐 업무적인 거든 이런 모임에서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든 좀 지속성을 많이 가치를 딱 두고 중점으로 두고 운영하고 싶은데 팔레트는 되게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 부합하는 되게 잘 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여서 되게 뿌듯하고 멤버들한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잘 같이 운영해줘서 전 저만 운영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다 같이 같이 만들어 해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좀 제가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사사로운 업무들을 제가 다 혼자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뭐 하나 더 누군가와 이렇게 업무를 같이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해서 그래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에스텔라님 진짜 땡큐포 진짜 콘텐츠 디자인 그 피드 디자인 다 예쁘게 어떻게 할지 같이 맞아요. 기획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다. 너무 예쁘다. 현직자예요. 현업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매번 너무 바쁜데도 회사 그 틈내서 작업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약간 그거 같다. 수상소감 같다. 웬디님 약간 땡스 투. 예. 네, 웬디님도 해시태그 다 엄청 잘하시거든요. 인스타 막 이런 거. 영화 계정 막 따로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지원해주셔서 같이 하게 되고 있었는데 해시태그 이런 거 다 짜주시고 그 준경님이랑 트루먼님은 맨날 그 디스크립션 다 써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분이 너무 많다. 또 맨날 그 너무 바쁜데도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범드님도 감사하고 저희 17명이라서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또 평소에 못한 말 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씩 다 언급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분들한테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해보죠. 일단 너무 아쉬운 게 부산에서 제가 끝까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부산에서 토니님이란 분이 지금 가인님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같이 해주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부운영자로 되게 힘을 많이 써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테일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넬로피님은 지금 서울에 올라오셔서 한번 초대 손님으로 또 왔었어요. 그리고 다니엘님 뭐 너무 친해서 얘기할 거라고. 친할수록 이럴 때 얘기 한마디 해야 돼요. 뭐 못한 얘기가 평소에 있다면. 노크 사람인데 부산에서 항상 그냥 저도 약간 이분이 약간 정신적 지주. 너무 감사하고 팔레트 부산 이건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부산 팔레트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분. 정말 카테고리 그 범위를 정말 넓혀주신 분.
영화의 카테고리 넓혀주신 아주 감사한 분이고. 아, 다니엘님이. 네. 네. 그리고 샤페이님 이분도 되게 영화 뭐 모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되게 용기 내서 지원해줘서 모임 잘 했고. 그다음에 모아나님. 네. 모아나님도 영화 되게 다양한 영화 많이 들고 오시고 모임에 대한 애착도 되게 커가지고 막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모아나님한테. 그래서 되게 감사한 분이고. 맞아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죠. 모임을 만든 사람은. 네. 그때가 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랬고 그리고 칼라일님도 칼라일님. 네. 되게 막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나와서 얘기도 엄청 잘해주시고 이분도 되게 그 대부 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보지 못했던 영화들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목이 되게 넓어졌고 그리고 클레멘타인님은 처음에 지원했을 때 지원서를 진짜 너무 잘 써주셔서 그거를 멤버들한테 허락받고 그러니까 아린이한테 허락받고 공유했을 정도로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모임을 만든 게 너무 뿌듯할 정도로 너무 잘 써주시고 모임도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중경상님 네. 재상영했을 때 저는 그때 서울에 있어서 못 갔는데 네네. 그 포토카드 같은 거 직접 다 만들어서 멤버들 막 주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네. 네, 되게 제가 못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되게 많이 꽉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지금까지 부산이었고 네, 이제 서울분들 서울에는 나옵니다. 언급만 쫙 해야겠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찰리님, 조커님, 닉님, 네. 본드님, 지니님. 저 다 이름을 적혀있는데 다 외워요. 소피님, 그리고 한스님, 식스님, 웬디님, 도일님, 에스텔라님, 준경님, 간달프님, 주디님, 트루먼님, 가인님. 다 외워 나. 짱인 것 같아. 이게 애정이죠 진짜. 네. 찐이다. 광기의 엘사. 그래서 다 들어와 주셔서 모임도 잘 진행 덕분에 다 잘 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오래오래 같이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 영화 모임 팔레트의 엘사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하다 보면은 되게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활동 계속 하고 있지만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이 모임과 알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하시면 아마 더 즐겁게 뭐 모임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임이 뭐 단순히 취미 이상으로 뭐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번창이 되기를 바라고 네, 우리 엘사님의 또 무궁한 영광을 네, 응원하면서 네, 오늘 깜짝 초대석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예경 씨 더 있으실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네. 무슨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제가 라디오에서 말할 테니까 대신 해드리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팔레트 삼행시를 하라는 거예요. 삼행시요? 그래서 도일님이 아까 그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운을 좀 띄워드릴까요? 네. 자, 팔레트 삼행시.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레고처럼 생각의 조합을 맞추는 곳. 트와이스 팬클럽으로 오세요. 이분이 트와이스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드립인가요? 그냥 트로 하니까 이거에 생각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무조건 한다고 했거든요. 약간 박명수 씨 스타일의. 근데 아까 피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해드릴게요. 이랬는데 간달프님 이거 엘사님이면 재미없는데 본인의 그거 못 살린다. 그쵸, 못 살렸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하나 준비했어요. 좀 이번에 멋있는 버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찐또배기. 네, 팔레트 멤버들의 다채로운 시선이 모여 레전드 영화 모임을 새로 쓰여진다. 트라이 해보실래요? 서울 팔레트 이제 지원 많이 하라고. 맞아요. 이렇게 하나 짜왔습니다. 모임의 뭐 모집 그런 건 어떻게 상시 모집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저희는 인원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시점이 오는데 가끔 그러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나를 열어서 여는데 올해는 한 하반기쯤에 열지 않을까요? 상반기는 안 열 것 같아요. 인원이 이미 많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모집을 하는데 이제 멤버 상황을 보고 DM을 계속 주시거든요. 뭐 들어가고 싶다. 아직은 모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 하지 않을까요?
후반기. 네. 네. 후반기쯤에 열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뭐 인스타에 또 연락하시면 네. 또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1시간을 채운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영화 모임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영화 모임 팔레트의 엘사님 네, 이렇게 함께 했고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051 FM 깜짝 초대석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이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얘기들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활동 소개나 홍보하셔도 되고, 네, 그냥 아무 말, 그냥 나의 그냥 얘기를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제약이 없는 시간이니까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기록에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51 FM 깜짝 초대석의 진행 우피였고요. 함께 해주신 엘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을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하고 있는데요. 네,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거예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네, 즐거운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